네, 반갑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 줄 알고 오셨어요? 저 책을 처음 받았을 때요. 사실 저는 제 책 아닌 걸 가지고 강의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연히 이제 거절을 했었고요. 저는 제 책 아닌 걸 어떻게 제가 강의합니까? 저자를 섭외해서 하셔야죠. 라고 했는데, 저자가 외국인이라면서 이제 책 제목이 이제 구글이니까 부탁을 하고, 사실 제가 이제 구글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과 이제 권 대표님과도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가지고 사실 처음으로 남의 책에 관한 걸 받았는데요. 책 제목을 봤을 때 저는 구글이 만드는 각종 기술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번역이나 여러 기술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소셜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줄 알고서 봤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언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끝까지 안 나와요. 구글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구글에 관련된 책도 아니고 구글 이후에 관한 미래에 관한 내용도 저긴 단 한 줄도 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팩트에 관한 내용만 있습니다. 역사책이에요. 그럼 뭐에 관한 역사책이냐? 인공지능과 인터넷에 관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저 책에 있는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인터넷은 뇌다. 뇌랑 똑같이 생겼다. 첫 번째 줄이 그거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발달하는 과정이나 동작하는 과정이 뇌랑 똑같다. 그게 두 번째 본문 내용이에요. 거기 지금까지 과거 팩트를 쭉 설명하면서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설명하면서 봐라 똑같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줄이고, 마지막 세 번째 줄이 뭐냐?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으면 인터넷 사업으로 뇌에 대해서 공부해라. 그게 끝이에요. 근데 뇌에 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그 뇌에 관한 걸 어떻게 응용하면 니들이 이렇게 돈을 벌 거다, 이런 방법론은 전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팩트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고 거기서 이 지점에서 길목을 잡고 있으면 돈을 벌 것이다. 그래,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해봐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한 책일 수도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이 스티브 엘이 알더 심플리닷컴을 만든 사람이고, 나름대로 천재로 간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걸 썼기 때문에요.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문제는 AI에 관심을 가진 분들, 인터넷에 어떤 거기 AI와 관련된 접목에 관련된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든지 문화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쪽 기획적으로 하신 분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심심한 책이고요. 잘 행간을 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힌트들이 담기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의 내용은 단 세 줄이에요. 인터넷은 뇌랑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뇌랑 같은 방식으로 동작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뇌의 구조를 모르면 인터넷을 이해할 수 없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터넷은 뇌다. 250만 전에 이제 거대한 대뇌화를 거치면서 뇌의 무게가 400% 증가했어요. 그 전까지는 조금 했었죠. 예, 인체에서 뇌가 차진 비율이 작을수록 지능이 낮은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 같은 경우는 그 뇌가 차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뇌랑 똑같이 생겼는데, 자, 우리 사람의 뇌는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터넷도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이 바로 강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고 능력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약점이었는 만능이었으면 사고 능력 구현이 어려울 거란 거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전하고, 그리고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사고하고 추론하고 뭔가 수정을 하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약점 있으면 수정 보완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약점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3277만 곱하기 3277만 하면 계산이 안 돼요. 이거는 계산기가 잘합니다. 컴퓨터가 잘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포물선의 곡선을 계산하려면 못하지만요, 돌을 던지면 어디쯤 떨어질지 예측을 해요. 인터넷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인터넷 자체는 굉장히 정밀하게 뭔가 딱 하나로
결과를 못 내나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 결과 딱 해보시면 원하는 결과 딱 안 나오죠. 계산기는 372 곱하기 37이면 정확하게 계산이 뚝 하고 나오는데요. 인터넷에서 만약에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 하면 이름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거의 추론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닐까라고 네이버나 구글은 추론을 해서 나와요. 근데 그것이 약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그 단점이 강점이라는 거 왜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걸 발전시키는 거죠.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라는 것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 방식도 인터넷의 예측 방식 보시면 내랑 거의 같다는 거예요. 계산기는 예측이라는 게 없습니다. 얼마 곱하기 얼마면 딱 결과 나와버려요. 예측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인터넷은 예측을 해서 보여줘요. 검색 엔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지식이라든지 소셜이라는 그런 전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이 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 크리에이티브한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전부 지워집니다. 여러분 10년 전의 인터넷 문서 지금 보면 찾기 되게 어려워요. 과거 데이터를 왜 지우냐는 거죠. 사람의 뇌는 한계가 있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으로는 무한대로 늘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개 음식을 놓고서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들 혼란에 빠져버려요. 100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다 한참 본데 헤맵니다. 둘 중이나 고르라면 고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창조적 파괴라는 건 왜 생기는 거냐?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과거의 불필요한 걸 없애야 돼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이 진화라는 것이죠. 양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검색 이제 발달 과정과 똑같은 거죠,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웹을 발전시키는 추진 힘이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터넷의 특징 중에서요. 과연 인터넷이 의식이라는 걸 가질 수 있냐? 자, 추론도 할 수 있고 계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결과를 원하는 결과를 내주는 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람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옳은 거, 이건 나쁜 거, 저는 나쁜 놈, 아름다운 여자, 아니면은 행복하다, 아니면은 이런 감정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냐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예, 샌들 교수 그런 것처럼 이것이 정의로운 거다, 이거는 부당하다. 이런 걸 의식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은 의문인데요. 가질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것이죠. 스티벨은요. 어떻게 해요? 집단 의상을, 집단 지식을 통해서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본 게, 즉 인터넷 자체의 하나하나의 노드로 된 사람들, 우리의 집단들이 하나의 노드가 되고요, 셀이 돼가지고 이것이 모여가지고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즉 인터넷의 의식은 결국은 사람의 의식이 총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로 인터넷도 의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제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AI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날 수 있냐는 거죠. 컴퓨터는 이런 걸 못해요. 컴퓨터는 어떤 인풋을 주면은 그 아웃풋까지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오로지 아웃풋을 위한 모든 과정이 돼 있어요. 함수를 돌리건 뭐 루프를 돌리건.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내일 부산을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럼 이제 컴퓨터는 내일 어떻게 부산을 갈까? 가장 싼 티켓을 이게 그냥 거의 모든 프로세스가 집중되는데,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부산을 가야 되지? 비를 탈까? 항공기를 탈까? 하다 그러다 갑자기 바깥에 비는 보면서 아, 그나저나 철수는 잘 지내나? 영희 옛날에 잘 지내?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으로 점프를 해버려요. 이런 게 이제 컴퓨터에서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기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게 무슨 거죠? 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딴 데로 점프해요. 아무 상관없는 대로요. 근데 일반 기계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인터넷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에 단절이 생기기 때문에 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하다 보니 막히면은 절벽이 생기면 딴 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과연 그 실수를 보완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요 얘기는 나중에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이거죠. 직관, 추론, 창의성 같은 것이 과연 기계에서 가능할 것이냐. 인터넷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과연 가능할 거냐. 사실 지식적인 건요, 컴퓨터를 이미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길 기억력하고 내비의 길 기억력하면 내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암산 능력하고 컴퓨터 암산 능력, 노래방 가사 기억 능력, 모든 걸 기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왜 뛰어나냐 그러면은 아이디어 회의를 내게 되면은 바퀴가 없는 차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뜬금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것들 갑자기 단순한 뜬금없는 생각,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추론, 그리고 저놈이 나쁜 놈 아닐까? 이런 것들. 근데 추론까지는 상당히 기계가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루프란 걸 통해 가지고 추론까지는 가능한데요. 갑자기 없는 창의적인 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튜링했던 창발, 이머전시 가능할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화두에 보면요.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이 내라 그러면 추론 거쳐서 창의성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한 거예요. 창의적이 되면 그때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네, 스카이넷처럼 걔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기 약점을 보완하느냐. 바로 반복 루프입니다. 예. 이 루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음성인식 기술을 쓰는 거 한번 보시면 되죠. 지금 이게 쓰는 게 드래곤 딕테이션이나 음성인식인데요. 처음에 말을 하면은 한 80%도 못 알아들어요. 얘가요. 약간 바보 같아요. 전혀 이상한 결과 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처음에 해가지고 내일 저녁에 토지에서 위시어 강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얘가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하는데 사전에 없는 단어들이 나와요. 위시오라는 단어가 사전에 없어요. 이런 모임은 처음 들어본 거지, 걔가. 그러니까 비슷한 발음으로 해요. 위써? 이런 식으로 비슷한 발음, 자기 사전인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시오란 발음은 이제 사전에 없는 고유명사니까 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위시오에서 강의가 있어 그러면은 위시오랑 가장 비슷한 발음 제안을 해줍니다. 예, 위써, 그게 위써에서 강연이 있어요. 하면 이제 오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걸 싹 지우고 그게 아니라니까. 지우고 다시 이거 틀렸어 하고 다시 발음 똑같이 해봐요. 그러면 위써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 위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오타를 갖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응 하고 하면 요 발음 위시오라고 하는 거는 위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시오에 관한 거냐 그 단어로 등록을 해요. 근데 이 단어에 관한 등록이 왜 저희 인공지능에서 따로따로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요. 공통적인 게 아니냐면요. 사람마다 음성인식이 달라서 그래요. 중국어 보시면은 똑같은 에라지고 성이라는 발음을 보면요. 평성, 거성, 입성, 촉성이 다릅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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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개는 다른 단어예요. 또 발음 같은데 고조장단 발음 완전히 다른 단어인데요. 엄마 어디가? 이거 하고요. 여보 어디가? 이게 같아 보이나요? 발음상으로요? 음파로도 다르고 그죠? 파장으로 다르고 그냥 우리가 들어도 다른 발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추론을 통해서 어디가 하면은 노인네가 한 발음이니까 어디 가고 이거는 엄마 어디가 하면은 이건 애가 한 발음이니까 어디 가라는 거를 추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파장 분석해보면 이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런 파장을 갖다 분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얘가 80%밖에 안 되는 얘가 계속 하다 보면요. 내 주인의 음성 특성을 알아냅니다. 내가 나만 독특한 목소리 패턴을 알아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음성 인식이 높아져요.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잘 안 쓰는 단어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예. 되고 이제 말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말은 그냥 알아들어요. 이래가지고 강남에서 강의 중입니다. 자,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이미 벌써 저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말로 하면 글씨로 바뀌는 거 보시죠. 다시 그리고 예. 맞죠? 예. 다시 지워야 되는데. 예. 자, 좀 복잡하고 길고 잘 안 쓰는 단어. 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독서토론 모임에서 구글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중입니다. 자, 독서토론 모임에서 구글 이후에 세계라는 한 부분이 빠지고 하는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중입니다. 가지고 중간에 한 단 정도 빠졌어요. 보면요. 중간에 얘가 지금 중간 부분을 이건 잡음이 있자고 지금 한 겁니다. 독서토론 모임에서 구글 이후의 세계에 관한 책을 가지고 강의 중입니다. 이제는 구글 위에 세계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뭔 에러가 나요? 예, 보면요. 비주얼 C++ 런타임이 나왔죠. 예. 자, 이렇기 때문에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하면 되지.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능을 갖고 그리고 발달을 하죠, 뇌를요. 바로 이 반복 루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뭐가 있으면 뭐든지 구슬기 때는 입으로 집어넣어요. 뭐든지 입으로 집는다. 근데 딱 집어넣었더니 아싸 하면 그 다음에 그걸 안 집어넣어요. 이 가다가
절벽인데 그냥 얘는 지나가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얘는 완전 백지 상태에서 봤는데 지나가다 한번 쿵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안 지나갑니다. 거기서 멈춰버려야 돼요. 무서워합니다. 보면요. 그게 이제 실험은 반복된 것이죠. 0살에서 2살까지 거의 그때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요. 이런 반복 루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 어떻게 해요? 라이어에서 아웃라이어에서 망치는 1만 시간 법칙이 필요해요. 도레미파솔로를 제대로 치려면 1만 시간 연습해야 됩니다. 골프를 치려고 해도 1만 시간이 필요하고요. 1 더하기 1은 2다. 99, 80, 99단 하려면 수많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 가지고 틀리면 다시 야 99는 80이야. 97에 63 이걸 수도 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99단을 외우고 그 다음부터 99단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운전하기 전부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반복 과정을 통해 아주 잘못된 것을 잡아내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보고 예상 연습 문제를 풀고 그래서 예상 연습 문제를 풀어야만이 점수가 나오는 거죠. 보면요. 지능이 올라가고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반복 루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류는 어린애에서 계속 반복해 가지고 불필요한 정보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가려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능이 계속 발달하게 돼요. 근데 인터넷도 그렇다는 것이죠. 금방 보신 것처럼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누구니 했더니 김태희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다음에 다시 검색을 해요. 아 그거 말고 그러면은 가장 인기 있는 다른 연예 하면은 클릭을 안 해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김태희라고 구글에 제시를 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여자네 했더니 김태희 했더니 사람들이 김태희 문서를 클릭을 안 하네? 김태희가 아닌가 보네? 그럼 다시 한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한예슬? 근데 사람들이 클릭을 해요.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누구라는 거죠? 한예슬이라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반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추론을 해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은 컴퓨터가 인터넷이 한예슬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알게 된 건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구글에 그 검색 알고리즘을 시험해 보려고 구글 애드센스를 달고서 딱 띄웠어요. 맨 처음에 제가 했던 건 말리포에 관한 후기였어요. 말리포 해수욕장에 가서 놀았어요. 했는데요. 자, 이 후기에 모든 단어는 다 등장합니다. 말리포로 나오죠. 해변 나오죠. 백사장 나오죠. 모텔 나오죠. 여관 나오죠. 자동차 나오죠. 버스 나오죠. 콜라를 먹었어. 하여튼 그 단어가 한 1000단, 2000단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콘텍스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광고를 붙여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쓸데없는 광고 붙인 말리폰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뭐죠? 그 광고에다가 쓸데없는 광고를 붙여. 예를 들어서 말리포에 가서 버스 타고 왔더니 버스 광고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바카스 국토종단 대행진을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동료 대원과 말싸움 끝에 칼로 찔러서 사망을 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얼씨구나 싶어가지고 시칼 광고, 도르코 시칼하고 딱 광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시칼이란 나타나가지고 도르코 시칼하고 광고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무슨 광고가 나와야 되죠? 바카스 광고나 아니면 국토 횡단 여행 상품이거나 아니면 피로회복제거나 자전거 광고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클릭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말리포라고 하는 거에는 너무나 많은 키워드가 있어요. 의식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컴퓨터로 검색을 해가지고 말리포 정보를 찾아가지고 갔다 그 얘기를 했더니요. 컴퓨터 간 광고가 3개 정도 떠요. 광고 중에 컴퓨터관이 아무래도 많으니까 3개 정도 뜹니다. 근데 여러분 말리포 검색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말리포 쳐가지고 제 블로그에 가지고 말리포 후기를 보고 있는 사람, 해수욕장 후기를 보는 사람들이 컴퓨터 광고 클릭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무슨 광고 클릭하죠? 펜션이나 민방, 모텔, 교통편 관련 클릭하겠죠. 그래서 교통편이나 펜션 쪽을 클릭을 해요. 사람들이요. 하루 지나면 데이터가 쌓입니다. 원래 컴퓨터 학원 광고는 아무도 클릭을 안 하네? 이 문서는 컴퓨터 학원 광고가 안 맞는가 보다 치워버려요. 불필요한 광고를 치워버립니다. 우리 인류가 그렇게 내가 동작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검색은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무슨 광고 올리죠? 그럼 다른 단어, 펜션, 모텔, 해수욕장, 24시 편의점, 교통 했는데 더 이상 클릭 많은 걸 또 놔두고 클릭이 정을 계속 치는 나중에는 클릭률이 가장 우수한 광고, 민박이나 펜션 광고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펜션 광고 싹 대체되는 과정을 봤어요. 매일매일 시간별로 체크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광고가 대체되는가. 이게 인공적인 하는 겁니다. 그럼 구글 직원이 손을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애드센스의 컨텍스트 문맥 비교 검색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구글의 이 창업자들 다 뭐죠? 인공지능에 관한 수업을 받은 친구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밑에서요. 레리 페이지, 세리게이 브린이요. 구글의 18번째 직원이 뇌 전문 의사예요, 그냥. 구글에
500명 직원 뽑을 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직원의 전공이 뭐였죠? 수학자였습니다. 수학자. 대부분 수학자만 뽑았어요. 구글의 입사 문제가 유명한 수학 문제라는 거 아시죠? 그 수학 문제 풀면은 입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 정답이 입사 페이지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이 다른 간판이 있습니다. 이게 수학 문제예요. 호기심 느끼잖아요. 수학에 관심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은 인터넷 주소가 나와요. 그게 구글의 입사 페이지 주소예요. 수학자들만 그냥 수백 명 뽑았습니다. 구글 초창기에. 왜요? 알고리즘을 혁신시켜야 되거든요. 10억 개 문서에서 1초 만에 김태를 찾아내요. 1초 만에.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여 개 문서를 스캔하면 몇 초가 걸려야 되죠? 10초가 걸려야 됩니다. 10억 개에서 1초 걸렸으면 100억 개를 스캔하면 10초가 걸려야 정상적이죠. 양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10초 못 끝내. 100억 개 문서를 검색을 해도 1초 만에 나와야 되고요. 지금은 하루에 1000억 개씩 올라옵니다. 트위터, 네이버 각 전 세계 블로그도 하루에 그런 식만 쓰면 하루에 10억 개가 올라요. 이제는 그게 무의미할 정도로 양이 많아졌어요. 옛날에 2006년, 7년에 구글이면 문서가 80억 개로 수집했다는데 이제는 하루에 80억 개 글이 올라요. 여러분들 트위터 하루에 10개씩만 쓰면은 1억 명에 80억 개 올라옵니다. 거기에서 1초 만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80억 개, 또 800억, 8천억 개 문서를 전부 다 스캔할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그렇죠? 추론적으로 이 중에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걸 사람들이 가장 원할 것이라 추론적인 걸 갖다가 인덱싱 해놨다가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구글에서 창업자들 AI와 관련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글에 결국에는 현재 계속 느니까 몇 대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데요. 구글이 이제 서버팜을 만들죠. 발전소 옆에 주로 만드는, 워낙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요. 서버팜을 만드는데 현재 50만 대 정도 저책을 쓸 때 기준이니까요. 지금은 아마 100만 대도 넘었을지 모를 겁니다. 아마 저책은 페이스북이 3천만 명 회원일 때 기준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몇 년 지났잖아요. 아마 지금은 몇만 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십만 대 서버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보면요. 수십만 대 서버가 있는데요. 바로 이 수십만 대 서버를 갖다 클라우딩 컴퓨터로 만들게 됐죠. 누가 이걸 구현했죠? 크리스토퍼 BC 글리아가 그걸 딱 구현했습니다. 대단한 천재라고 한 친구예요. 2살 때부터 내 입안에는 인공적인 뭔가 있어요. 아티피셜한 썸씽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2살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들은 천재라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아주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이 친구가 클라우딩 컴퓨터의 이 이론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그거를 기술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제 클라우딩 하면은 가장 유명한 기업이 역시 아마존의 AWS하고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바로 구글의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죠. 보면요. 3년이면 주기적으로 됩니다. 구글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보면요. 이 하나하나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어떻게 하죠? 서버에 있는 렉을 통째로 뺍니다. 쓸모없는 거기서 고장난 하드는 하나도 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쓸모있는 하드예요. 통째로 빼고 통째로 집어넣어요. 새 하드를요. 그럼 다시 거기에 원상태로 돌아가요. 백업이 되면서요. 잘 동작하는 정상적인 하드 렉을 통째로 몇십 개를 빼더라도 구글의 데이터는 아무 지장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게 구글 파일 시스템인데요. 3년이면 이게 부품이 교체될 때 3년마다 새로운 걸 대체됩니다. 마치 우리가 때가 밀려나가고 새살이 매일 돋죠. 우리의 세포들 보면요. 참 독특한 게 몇 초에 한 번씩 재생되는 세포들이 있어요. 하루면 재생되는 세포들이 있고요. 1년마다 재생되는 세포가 있는가 싶으면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난 다음에 재생이 안 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뇌가 그래요. 뇌는 죽으면 재생 안 됩니다. 세포 죽으면요. 뇌세포는 죽기만 하지 재생이 안 돼요. 죽으면 그 다시 새 살로 돋냐? 안 돋아요. 그 때문에 다른 건 다 보면 재생이 가능한데 간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클라우드다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 없죠. 왜요? 인터넷에는 바로 저장, 처리, 소통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는 거죠. 폰 노이만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저장 기능이 가능했고 단일 내장 처리 가능했습니다. 그 전에는 외부에 저장 장치가 있었죠. 외부에. 근데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드디어 단일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그걸 그대로 저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전부 다 폰 노이만 방식이죠. 프로그램 내장식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클라우드 컴퓨터가 이제 살아있는 서버처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예전에 넷스트라는 걸 1999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넵스트란 컴퓨터가 아니죠. 그 시스템이요. P2P죠. 지금은 누구나 이제 뭐 2단키라든지 이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였죠? 푸르나 이런 걸 통해 아주 알고 있습니다만 99년 넵스터를 처음 보고 그 다음에 아이메시라고 하는 걸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세상에 비지스라 치면 비지 노래가 쫙 나와요. 누구에 있는 거죠? 전 세계 네티즌 하드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P2P로 연결된 겁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 전 세계 네티즌 하드가 전부 내 거네? 이렇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치면은 노래가 검색되네요. 노래만 검색됩니까? 나중에 필요하다고 파일 확증자 바꾸면은 동영상이든 뭐 파일이든 다 되는 거죠. 전 세계 네티즌 하드가 내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 세계 어느 정도 제어를 못해요. P2P가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수억 대 컴퓨터 동시에 전원을 꺼야 돼요. 한국에서 모든 전원 끄면요, 필리핀 네덜란드 그쪽에 있는 P2P 이물 2단계 그대로 살아있어 돌아가 지들끼리요. 이쪽에선 벌써 팔 하나 잘렸는데요. 남은 쪽에서 돌아갑니다. P2P가요. 단 2대만 있으면 돌아가요. 단 2대만 있으면 P2P 돌아가 돼 있습니다. 필리핀은 컴퓨터 다 꺼도 또 이쪽에서 돌아가요. 100명이 꺼도 나머지 10만 명이 쓰고 있고 이쪽에서 10만 명 잘라도 이쪽에서 10만 명 돌고 P2P는요. 동시에 다 죽어야 돼. 인터넷이 그렇습니다. 인터넷 동시에 다 죽지 않으면요. 계속 살아있어요. 불사신이나 불사신. 네. 전 세계 서버가 동시에 갖다가 전원을 내지 않는 이상 인터넷은 죽일 방법이 없어요. 어느 기업에서도요. 그쵸 보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P2P를 봤을 때 경악했던 게 그래서 제가 칼럼을 쓰는데요. 제가 십몇 년 동안 매뉴얼 컬럼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는데 그때 딱 한 번 썼어요. 비즈니스 컬럼만 썼는데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2000년에 KBS 디스에 컬럼 쓸 때였는데 면접나오고 그래가지고 넵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넵스터라는 게 있는데 뭐냐? P2P라고 하는 거다. 그때 P2P 개념도 없었다니까 사람들이. 원래 이제 인터넷자 P2P인데 일반인은 그런 개념이 일반인. 그런데요, 이거 콘텐츠 전 세계 네티즌 하나 내 거다. 콘텐츠에 관련된 개념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련 개념이 바뀌는 거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것인데 큰 사건이다. 콘텐츠 말고 또 대비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넵스터 사용법을 다룬 걸 썼어요. 그게 제가 십몇 년 동안은 유일하게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매뉴얼 칼럼입니다. 이거 좀 써봐라 라고 했는데 별로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 뭐 음반 업체들 난리 났죠 보면요. 영업체들 등 보면요. 지금 이제 웹하드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런 문제로 바뀌는데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점에서는 거의 의심할 의지가 없어요. 인간보다도 끈질깁니다. 우리는 죽어도 얘는 안 죽어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고요. 자, 이런 컴퓨터를 갖다가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이에요. 독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끔 애플에 한 입 빼먹은 그 사과가 앨런 튜링을 기념해서 만든 거 아니냐. 사과면 사과지 왜 한 입 빼먹은 사과냐. 이젠 이런 얘기를 했죠. 스파이 혐의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독사과를 먹고 이제 자살했다는 그런 이제 소설 같은 마무리로 된 분이죠.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죠. 앨런 튜링이 얘기한 게 뭡니까? 모든 정보는 0과 1로 구현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걸 앨런 튜링이 만들어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앨런 튜링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문화의 시초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정보는 0과 1로 구현 가능하다. 아,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당시 대부분 아날로그, 레이저, 뭐 이렇게 뭐 전파, 레이더 이런 거 쓰고 있을 텐데요. 이게 관련된 평가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죠. 몬터규 박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날로그에 계산을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래서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좋다 싫다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1 더하기 1 수학만 계산되는 거였는데 그런 걸 갖다가 계산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 전 세계 모든 정보라는 얘기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능 다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계산의 영역으로 끌고 왔다. 그래서 알고리즘화가 가능해졌다. 그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아날로그가 일단 디지털의 말도 사실 없었죠. 아날로그와 세계와 인간과 정신세계가 기계와 정신세계가 결합이 되는 게 가능했다. 통합이 가능했다. 통섭이 가능했다. 그런 얘기가 된 거죠. 보면요. 스티븐 핑커 역시 똑같은 얘기죠. 세계를 이렇게 복잡 다양한 세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됐다. 라고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 세계를 모방할 수 있는 지구를 모방할 수 있고 사람과 똑같은 성능과 기능을 가진 감정을 가진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요즘 영화 보시면 그런 맨날 로봇 영화 나오죠 보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미래 세계를 예측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뭐 환율이 여러 가지 뭐 기름, 뭐 고가림 다 지금 요즘 다뭐 예측하죠 보면요, 컴퓨터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앨런 튜링 기침령이 상용하는데 사실은 이 책이 거의 다 보면 앨런 튜링에 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관한 검증에 관한 사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튜링이 자기의 그걸 갖다가 만들게 가지고 가상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적인 수학 시스템이 튜링 머신이죠.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머전시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지금까지도 화두예요. 창발, 이게 무슨 의미죠? 무에서 유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에서 유가 나온다. 현재 우주학에서는 그게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진공에서 유가 튀어나와요. 소립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나마는 뮤라든지 타우라든지 이 소립자 같은 거 보면은 진공에서 전자입자나 전하가 튀어나오는 걸로 거기까지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세계적으로 마인드 오브 월드에서 그게 가능할 거냐, 무에서 유가. 근데 그것이 바로 이머전시예요. 물 분자는 전혀 상관없는 거는 수소하고 H하고 O 분자 만나지만 물이란 게 액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가 만들어져요. 액체라는 가치가 만들어져요. 전혀 다른 두 개가 나와가지고요. 개미 한 마리씩 놓으면 아무 짓도 못한 놈이에요. 바보들이에요. 한 마리만 있어요. 10마리를 놔도 바보예요. 100마리를 놔도 바보인데요. 어느 순간 몇천 마리에서 몇만 마리가 딱 모이면은 사회를 형성하고 여왕개미를 만들어내고 집을 만들어내고 집단으로 행동합니다. 지능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개미 때문에 창발에 관한 고민이 생긴 거죠. 아니, 한 놈은 바보인데 개미가 왜 몇천 마리의 임계점을 넘어버리면은 어떻게 저렇게 지능을 갖게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집단지성, 위키피디아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혼자서는 지능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100명이면 왜 지능이 생기냐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고민거리 가지고 한동안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롱테일도 보고 크리스틴을 봤는데, 컬렉티브 인텔리전스가 인공지능을 가지는 과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두 가지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 정보의 공유가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복잡게 보시면요, 컴플렉스 시스템에 보시면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머전시가 있고요, 쇼트 레인지가 있죠. 멀리 있는 곳과 소통하지 않고 바로 자기 옆에 거하고 소통해요. 근데 얘도 옆에 거하고 소통하고 옆에 해가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도 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 멀리 있는 쟤까지는 바로 안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선형. 요거는 하이퍼텍스트의 가장 큰 특징이죠. 웹이 뭐죠? HTTP,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비선형. 여기 보면 거의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피드백 루프 아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뭐가 있죠? 오픈 시스템이 있어요. 공개 시스템. 공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공개된 걸 갖다가 일정 수가 돼야 돼요. 일정 수가 된데 그걸 갖다가 시스템으로 통계를 낼 수 있으면은 지능이 생겨요. 생각해 봅시다. 제가 북마크 델리셔스를 생각해 보세요. 북마크가 있는데요. 혼자 쓰려고 만든 겁니다. 완전히 혼자 쓰려고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 문서 참 마음에 들어. 이건 너무 제 웃기는 얘기야. 32살 자취생의 이야기. 너무 곱게 해가지고 보셨나 보죠? 예. 예, 똥 싸는 얘기. 컬투쇼 나왔죠. 재밌어 하고 했는데요. 여러분, 혼자 이거 북마크하는 거 아무 가치 없어요. 10,000명이 북마크하는 걸 통계를 봅니다. 그래서 홍길동에 관한 문서가 쭉 인터넷에 있는데 누가 북마크 많이 해봤더니 홍길동에 관한 문서가 인터넷에 1,000개 있어요. 근데 김중태가 쓴 홍길동의 역사에 관해가지고 한 거는 9,000명이 북마크 해놨어요. 그리고 철수가 만든 홍길동의 역사관은 10명만 북마크 했어요. 어느 게 홍길동에 관한 우수한 문서죠? 9,000명이 북마크한 게 좋은 문서라는 의미죠. 이것을 모이면요, 9,000명이 북마크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아요. 대중이 좋아하는 문서구나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9,000명, 10,000명의 북마크가 오픈돼야 돼요.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게 되면 창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혼자서 갑니다. 앞에 뭐가 사과짝 떨어졌네? 어이쿠 하고서 왼쪽으로 샥 비켜서 가요. 강남역 100m 지나면서 샥 비켰어요. 자, 혼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 정보도 아니고 가치도 없어요. 근데요, 뒤따라가던 두 번째 운전사, 어이구 사과짝이네, 샥 비켜서 가요. 세 번째도 사과짝 비켜서 가요.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의 차에 GPS가 달려있고 바로 뭐가 있죠? 블랙박스라는 게 달려있어요. 운행기록 장치. 그거 갖다가 경찰청 실시간 보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오픈해가지고. 그러면은
경찰청에 딱 온 거죠. 강남역이라가지고 뭐 판교 톨게이트 1km 지점에 1차선으로 가던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바꿨는데 뒷차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10개 중에 10명이 전부 다 바꿨다. 정상일 때 10명 전부 지나가야 되죠. 직진해야 되죠. 10대 차가 전부 다 2차선으로 바꿨네? 이건 무슨 얘기죠? 앞에 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인공지능 시켜가지고 세대가 연속적으로 차선을 바꿨다. 이건 뭐가 이상한 거다. 정상 패턴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 패턴과 벗어난 것을 가지고 추론을 통해 가지고 이건 앞에 뭐가 있는 거다. 바로 경찰에 가면 사과 상자가 판교 톨게이트 있겠죠. 집어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 미리요.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명 한 명이 벗어난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정도예요. 모이면요. 거기에 위험한 게 있다라는 게 탁 하고 가치가 뛰어납니다. 이게 창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왜 집단지성이 나오느냐, 개미가 모이면 왜 집단지성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모이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모이면 성질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저도요. 이모전 씨가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근데 여기서 고민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추론까지는 되죠. 거기 뭐가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모전 씨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창발은요. 어떤 거죠? 튜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모전 씨는 이거죠. 로봇이 있는데 지가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달나라로 가. 그리고 그걸 거기서 다시 공장을 만들어 로봇 공장을 만들어 지들끼리 또 사이를 만들어가지고 로켓 공장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옆에 달나라도 또 가요. 이러려면 진짜 창의력과 모든 게 다 필요하지. 인간과 똑같은 시스템 갖춰야 되죠. 이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예요. 로봇이 정해진 대로 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지들끼리 옆에 달나라 가는데 지들이 보더니 여기는 아니네. 다른 달나라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지들끼리 거기 사이를 만들어가지고 애를 낳고 뭘 한다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다시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탄 로켓이 아니라 새로운 로켓을 만들어가지고 또 옆 나라로 가가지고 은하계를 정복해 간다. 이게 이제 튜링이 원하는 창발 시스템인데요. 이게 가능한 거죠. 창의적인 시스템이요. 거기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해답이 없는데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요. 대단 혁명적인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금방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오픈이 필요하다는데 이 정보가 많이 오픈될수록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확한 판단에는 많은 정보가 독이 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음식 고르라면 헷갈리잖아. 100개 중에 고르라면 더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단순한 정보가 예측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보면요. 인간의 뇌가 가진 단점이 예측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보면요. 그래서 사람 여기 책에 나온 게 뭐냐면 완벽하지 않는 것에 감쇄된다. 완벽하면요. 단점을 고친다든지 바로 예측이라는 걸 갖다가 안 합니다. 완벽하지 이게 맞아 하면 예측이라는 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고 미래를 갖다 예상하고 거기서 예측하다 보니까 창의력이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전부 남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걸 전부 기억한다. 모든 데이터를 돌아버려요. 그러면요. 돌아버립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여자를 받고 어디서 몇 달, 초단위로 기억한다. 컴퓨터처럼. 얘가 거의 돌아버립니다. 폭주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요. 기억들 웬만한 불필요한 걸 다 잊어버릴 때는 더 중요한 기억을 잊는 거니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기억하고 가장 슬펐던 것만 기억하고 가장 맛있는 건 기억하는데요. 맛없는 것도 기억하고 맛있는 모든 지금까지 우리가 40년 먹은 음식을 전부 기억을 한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왼쪽에 젓가락, 오른쪽에 숟가락에서 무슨 음식 한번 집었는데 그 다음에 전부 기억한다. 아니라는 거죠. 애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애들은요. 백지 상태 때는 모든 걸 빨아들입니다. 이거 주면 이것도 입에 대고 이거 주면 이것도 입에 대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가끔 놀리잖아요. 침 묻은 거 주면 그것도 좋다고 먹는 게 애들이거든요. 그럼 애들이 지능이 높냐? 아니라는 거죠. 많은 걸 받아들이고 많은 걸 저장하는 게 지능이 높은 게 아니라 뭐죠? 그중에서 가치 있고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건 안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것 먼저 젓가락에 가는 이유는 그게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모든 시간의 기억을 다 하겠다는 것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창조적인 파괴라는 게 뭐냐면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가지고 중요한 걸 먼저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자가 예쁘지 않니? 아니면은 이런 걸 네가 원하는 거 아니니라고 검색 이제 계속 제안해 준 거죠. 어떤 검색하면요. 그래가지고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 이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비행기, 기차 등등. 그중에서 이게 어떤이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보통 이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불필요하지 않은 걸 다 남기는 건데 만약에 서울까지 가는 방법이 있더니요. 만 가지 방법을 전부 다 리스트를 보내주면요. 안 좋죠. 근데 인터넷 초창기 라이코스난 그런 데들이 그렇게 해줬어요. 중요들을 안 하고요. 그냥 만 가지 전부 올려줍니다. 우리 클릭 하면서 다 봤어요. 지금 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보여주죠. 대중적인 걸요. 메카플레이션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10개 더하기 하나는 10% 경쟁력이 아니라 뭐죠? 10개 하나를 더하면 200% 경쟁력이라 그런 얘기죠. 즉 하나가 더해지게 됐을 때 시스템에서는 그 시스템 하나에 더해진 가치는 10%가 아니라 100%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곡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스템 가치는. 그래서 팩스 한 대 아무 쓸모 없어요. 2대면 쓸만해요. 그런데 팩스가 많아질수록 팩스의 활용 가치는 훨씬 좋아지죠. 어느 집에나 어느 회사에나 보는 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여기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그래서 이 1 플러스 1의 가치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대요. 여기 옥션에는 물건이 10개 올라와 있어요. 근데 G마켓은 11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회원 10명에 있다가 D카 중고를 10개 올렸어요. 여기는 회원 11명이 하나를 더 올렸어요. 10개까지는 똑같아 D카 내용이 중고 내용이. 근데 여기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은 D카를 살려고 한 사람들이 어디를 먼저 가게 되죠? 다음엔요. 여긴 11개가 있는데 여긴 새로운 게 하나 더 올라 있네? 그럼 여길 가게 되죠. 여길 가게 되니까 여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을 귀하면 그쪽 있다 먼저 올리죠. 바쁘면 어떻게 되죠? 동시에 두 군데 올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요. 한 군데만 올려야 되는 시간밖에 없다,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올리게 돼 있죠. 근데 11군데 있는데 사람이 몰리니까 여기다 올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긴 여전히 10개 또는 9개로 줄었는데 여기는 12개로 물건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13개로 물건이 올라가고 나중에는 이쪽으로 모든 물건이 쏠려버려요. 그게 선점 효과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가 아니에요. 10%가 아닌 겁니다. 그 하나가 더 있으면 가지고 10개하고 11개 경쟁력은 2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거죠. 그게 맥칼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어린애하고 성인애들이 그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 뭐냐면은 가치 있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 돼요. 요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예.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갖다 보이는 거죠. 뭐죠? 미션, 임무, 고투, 갭, 옷가게죠, 옷가게. 옷가게 가서 팬츠를 하나 사라, 바지를 하나 사라는데 여자의 동선이 어디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의 동선이죠. 예. 여자의 동선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자가 물건 사는데 얼마 걸리죠? 3시간 26분. 비용은 얼마 들죠? $876 달았어요. 옷 하나, 바지 하나 사러 그랬는데 남자는요. 갭이 여기 있네? 쭉, 저기 있네? 바지 하나 주세요. 시간 몇 초요? 네, 6분. 가격 $34. 옷과 비교 왜 이렇게 20배 차이 나죠? 여긴 옷 하나 $34. 여긴 옷 하나? 옷 하나가 아니겠죠? 예, 들른 것마다 다 옷을 하나 산 거죠, 보면요. 예. 이 동선을 갖다 그랬더니 네티즌들 되게 화를 내요. 잘못 그려진 동선이라고요. 이 동선에서 여자의 동선 뭐가 잘못됐죠? 여자분들 아시죠? 뭐가 잘못됐는지. 여자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물건 사가지고 지나면서 보면서 간다?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의 동선을 제가 정확히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 산 다음에 본 다음에 다시 뒤로 가면서 검증하기를 합니다. 이게 2번은 그려져야 돼요. 예. 그죠? 예. 2번은 그려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복잡한 게 좋은 건 아니고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요. 계속 인터넷에 구현된 겁니다. 처음에 라이코스라든지 얘네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익사이트라는 얘네들이 모든 정보를 단순하게 많이만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많이 보이는 게 좋은 검색 엔진이었어요. 초창기 90년대 초반은. 지금은요. 내가 원하는 걸 찝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소셜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얘기는 개발자나 아시는 거죠? 시멘트릭 웹 3.0, 웹 2.0은 이제 누가 만들었죠? 팀 오랄리에서 만들었어요. 초창기 웹하고 10년 지난 지금 웹이 좀 다른데 2000년대하고 90년대 야후 때하고 지금인데 라이코스라든지 네스케이프는 돌아가셨고 아마존은 살아남는데 쟤네들의 특징이 뭘까를 하다 보니까 그 특징을 웹 2.0으로 한번 이름 지어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일 도티가 그거 웹 2.0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 좋은 아이디어. 뭔가 웹 초창기 웹보다 버전 특징. 그래가지고 웹 2.0 특징을 쭉 해보니까 뭐가 됐었죠? 플랫폼으로서 웹. 그렇죠? 예. 그 지속적인 데이터로서 드는 쭉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웹 3.0이 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멘트 웹이 웹 3.0이다. 팀 버너스리 박사께서 꿈꾸는 게 바로 이거죠.
이 보시면요, 구조들을 보시면요, URI 주소가 있죠. 세계가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위에 XML 있죠. 뭐죠? 언어가 있는 거죠. HTML,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는 언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갖다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쭉쭉쭉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프루프가 증명이 있고, 그리고 여기다 보면은 크리트가 있죠. 예, 검증이 있죠. 그리고 제일 위가 트러스트인데 이게 궁극적 목표예요. 트러스트가. 저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트러스트라는 게요. 팩트는 쉬워요. 트러스트는 어렵습니다. 팩트하고 트러스트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기를 해보세요. 인터넷으로 소셜로요. 아유, 인도에 저기 사티 잘 지내? 아, 응. 뭐 하니? 아, 나 어제 주전자 샀어. 아우, 색깔 예뻐. 아, 그래. 예쁜 색깔이겠니? 아, 좋겠다. 근데 저기 내가 이 주전자 사과 색깔 주전자를 샀는데 너무 예뻐. 사과 색깔 예쁘지? 아, 너는 사과 색깔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내가 사과 색깔 선물할게. 해가지고 선물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무슨 색깔 선물해요? 빨간색 저기 딱 선물해 줍니다. 너 사과 색깔 좋아하지? 빨간색. 나 이거 붉은 거 싫어해. 핏빛이잖아. 왜 이런 걸 선물해 와? 야, 네가 사과색 주전자 좋아한다며. 사과색이 왜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지. 캐나다는 파란색이고 인도는 초록색이죠. 사과가요. 인도 사과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걔는 있는 그대로겠어요. 팩트로요. 사과색 주전자 좋아해. 사과색 좋아해. 근데 그건 초록색이에요. 근데 받아들인 한국에서는요. 빨간색 좋아하는구나 저놈이.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이런 데서 다 검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로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짓말을 전부 다 걸러내요. 부정이나 이런 건데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아니 팩트를 말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과연 진실하냐는 거를 검증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웹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인공지능 웹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기술적인 문제는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모든 웹사이트가 저렇게 돼버리면 인공지능 가능해집니다. 기술은 이미 그만큼 축적되어 있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동시에 전원을 내린다 그랬죠? 동시에 모든 웹사이트가 시멘틱 웹으로 바뀌면은 웹사이트끼리 서로 인공지능으로 교환이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HTML3를 쓰고 있고 제 혼자 저거 하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똑같은 버전으로 해야지 호환이 되잖아요. 보면 기계라는 게. 그래서 이 구조로 가야 되는데 모든 웹사이트가 이 구조로 가는 순간에 인공지능이 되는데 모든 웹사이트가 저 구조로 언제 가냐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제가 시민텍 웨런체를 2006년에 출간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년 돼도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죠. 구현되기 어려울 거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데 때문에요. 오늘의 이 책에 관련된 거를 가장 이해 잘하고 있는 친구가 누구죠? 워셔슈키 형제예요. 매트리스 보면 이 책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이 책과 그 판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리스 나온 중요한 문구가 네오, 원, 하나라는 뜻이죠. 새로운 하나의 구원자, 인간의 새로운 욕망을 뜻한 컴퓨터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 변수, 바이러스인데 이게 네오가요. 그 매트리스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매트리스를 파괴하려는 게 네오잖아요. 컴퓨터 시스템 파괴하는 메인 컴퓨터는 프로그램 파괴하는 게 뭐죠? 바이러스, 네오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트리니티가 있고 스미스가 있고 스미스는 뭐죠? 컴퓨터에서는요. 보안적인 뭐죠? 방어벽이요. 파이어월입니다. 걔는요. 스미스는 매트릭스, 즉 메인을 보호하고 있죠. 보면요. 네오를 잡아다닌단 말이에요. 바이러스. 네오는 매트리스를 파괴해놓으니까 바이러스예요. 매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 메인 입장에서 봤을 때인데 스미스는 그 바이러스인 네오를 잡으러 다니까 얘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이에요. 얘가 좋은 놈이에요. 매트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메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인류라는 걸 떠나가실 거예요. 오라클은 DB라는 거 아시죠? 오라클 DB에서 하니까 그러면 알 것도 없죠. 오라클의 쿠키, 여러분들 아시는 쿠키죠? 그죠? 캐싱이죠. 보면요. 쭉 나옵니다. 모피어스, 형태구, 뭐 센티너, 쭉 셰리프, 천사 쭉 나옵니다. 보면 쭉 나오는데요. 이 매트릭스 관련된 나머지 여기 이거 읽어보세요. 이게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 했는데 그 다음에 1, 3편 보고 한 건데요. 2편하고 저기 애니매트릭스 보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서 안 해놨는데요. 요게 지금 매트릭스 해석에 관한 인터넷에 올라있는 거의 모든 문서의 원형이에요. 제가 쓴 게 거의 다 복제돼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컴퓨터적인 얘기는 쭉 적어놨어요. 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자, 여기서 매트릭스에서 보면요. 웃긴 게 뭐냐면요. 메인이 왜 네오를 갖다가 6번씩 만들어낼까 하는 거죠. 메인이 왜 6번씩 만들니까 창조적 파괴를 위해서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야 발전을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요. 가만히 하던 일만 수행합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메인 노신사죠. 노신사는 창조적인 파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오를 만들어내요. 네오와 대칭점에 있는 게 누구죠? 스미스입니다. 스미스가 죽으면 네오가 죽고 네오가 죽으면 스미스가 죽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딜을 할 때 네오가 내가 죽어줄 테니까 인류를 구원해달라고 딜을 하게 되죠. 보면요. 만약에 그 눈먼 상태에서 그 육체인 상태 그냥 죽어버리면요. 스미스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스미스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네오를 파괴하기 위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네오의 행동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메인이 예측하지 않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왜요? 네오는 사람의 뇌 속에 심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시면 사람의 네오의 뒤통수 쓰다가 이걸 박아놓고서 이제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에너지를 막기 위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인간의 몸에서 무슨 에너지가 나옵니까? 저기 전기가 몇 볼트 나온다고. 이거 인간 먹이는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 분리법칙이 하면요. 인간을 먹여 살리는 에너지가 인간에서 나오는 적게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인류를 왜 여기다 꽂아가지고 하는 거냐? 이거 에너지 거기 영화에도 나오지만 핵융합으로 온다 그랬어요. 발전은요. 당연히 핵융합으로 오냐. 지금 인간에서 무슨 전기 얼마나 난다. 근데 이게 뭐죠? 사람의 뒤통수 꽂아놓는 게요. 사람을 하나의 뉴런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의 세포로 쓰는 겁니다. 뉴런의 하나의 신경망의 한 노드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자기네 컴퓨터 쉘을 안 쓰고 사람 쓰느냐? 사람의 두뇌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메인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당분간도 그렇고 우리 인류가요. 그래서 사람의 두뇌를 꽂주면은 사람의 두뇌에 의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니까요. 사람의 두뇌가 바로 컴퓨터가 없는 추론이라든지 창의를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진화하는 거죠. 메인이 계속 보완해서 진화하는 건데요. 이 네오를 잡기 위해서 항상 스미스를 만들어놨죠. 만들어놨는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죠? 스미스가 웜에 감염돼 버렸어요. 여기 나오죠. 88년에 코넬 대학에 웜이 발생해가지고 모든 서버가 폭주하게 됩니다. 모든 서버에 전원을 동시에 내려야 돼요. 웜을 잡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시죠? 예. 서버에 전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메인 컴퓨터 매트리스 전원을 내려야 됩니다. 얘가 스미스가 보안관 프로그램인데 이놈이 방어벽인데 방어벽이 웜에 복제돼가지고 계속 복제하죠. 수십만 명 스미스가 튀어나오죠. 폭주하게 됐어요. 메인 컴퓨터가요. 노신사 컴퓨터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스미스를 잡아야 되는데 웜에 걸리면요. 메인 서버들도 못 잡습니다. 주 프로그램들, 메인 프로그램도 웜에 걸리는 서버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있어요. 폭주하기 시작하면요. 메모리가 폭주합니다. 온통 스미스로 그냥 빌딩마다 팍팍 채워지죠. 보면요. 근데 얘의 연산 조건이 이 웜에 애초부터 웜에는 걸렸지만 스미스의 원래 조건이 뭐였냐? 네오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로 돼 있어요. 프로그램은요. 네오를 죽이면 웜을 죽는데 문제는 네오가 이미 벌써 육체 몸이 탈출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오가 다시 매트리스에 접속을 안 하면은 네오를 갖다가 프로그램 매트리스 안에서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네오가 실명이 돼가지고 모선을 타고서 육체 그 거지 상태로 가가지고 이제 메인하고 이제 저기 협상을 하죠. 내가 다시 매트리스에 접속해 주마. 접속해서 스미스랑 같이 싸우다 죽으마. 그럼 스미스도 같이 죽으니까 폭주가 멈추게 되죠. 결국에는 메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상황이 이 책 그대로 설명된 내용들이에요. 왜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가? 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스로 파괴를 해야 하면서 계속 자기를 발전시키는 게 나옵니다. 그런 내용에 관한 내용인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하고 상당히 그 내용이 거의 같다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의 상징 체계를 잘 모르실 텐데 거의 하나하나가 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매트리스라는 영화 상당히 그 친구들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그 하나하나의 이런 컴퓨터의 원리를 정확하게 깨뚫고서 컴퓨터 원리를 정확하게 써놨는데요. 이상해요. 예. 그 내용 다 설명하기 힘든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메인 노신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걸 갖다가 거기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책을 보고 그걸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오라클은 도대체 왜 그런 도박을 했냐는 거죠. 그 맨 마지막 3편 마지막에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러죠.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 DB를 스미스에게 넘겨줬죠. 오라클의 능력을 스미스가 이렇게 흡수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원래 웜 정도만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 스미스에게 오라클이 DB를 넘겨주면 가지고 스미스가 메인을 때면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협상을 가능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인류를 탈출시켜주게 되죠. 오라클을 보면요. 이 내용은 컴퓨터 내용인데요. 오늘의 이 책하고 가장 유사하고 그리고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매트리스 영화예요. 1, 2, 3편 다 보시면은 애니 매트리스 4편을 보시면은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해서 거기서 이게 영화지만요. 서비스에 관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 상징 이것 페이지 문서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어요. 이게 만약에 안 나오네. 인터넷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근데 여기까지가 일단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일반적인 건요. 자, 그러면은 이 책에서 미래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그랬죠. 굉장히 팩트적인 건 아는데요. 이 책에서 앞으로 설명한 미래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이냐 설명하지 않은 그 내용을 제 견해를 섞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바로 이쪽이 되는데요. 자, 69년에 만들어진 것은 서버에서 서버끼리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터미널. 그래서 모니터를 따닥 치면은 거기에 따닥 뜨죠. 근데 이게 워낙 불편하다 보니까 별 툴들이 나와. 예를 가지고 지금 뭐 해? 밥 먹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밥 먹고 자리 가버렸으니까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야 자리 없으면 통신도 안 되고. 그래서 만든 게 뭐죠? 70년에 만들어진 이메일이죠. 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은 자리 없었던 나중에 돌아오면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클릭하면 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어요. 몇 시간 뒤에. 그 이메일이 만들어진. 이메일은요 FTP보다 먼저 만들어진 툴입니다. 굉장히 일찍 만들어진 툴이에요. 왜 골뱅이를 갖다가 아이디하고 구별하는 걸로 했죠? 네, 그 당시는 키보드가 아니었어요. 키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타자기 형태의 글판이었기 때문에 특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 3, 4, 5, 6, 7, 8, ABC 빼고 나면 쓸 수 있는 기호가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골뱅이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별 의미는 없었나 보면요. 애쉬라는 기호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90년에 웹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페이지에서 클릭하면 페이지로 가요. 즉 네이버에서 문근영 연예 기사를 보다가 옆에 뭐가 냐면은 추성훈 딱 기사가 딱 클릭하면은 스포츠 조선의 추성훈 기사로 가버리죠. 바로 이동해 버립니다. 점프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넌 라이니어 비선형 방식인데요. 요게 이제 웹이에요. 그래서 웹은 하이퍼텍스트 방식이라고 하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언어는요. 하이퍼텍스트 마커 랭귀지 HTML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URL 이렇게 돼 있죠. 보면요. 세계관은 URL이고요. 웹을 만든 팀 버너스가 처음에 이걸 생각하면서 만드는데 이 팀 버너스 웹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정보학자, 서적자들이 꿈꾼 게 바로 웹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로마 도서관에 장서가 100만 권 있어요. 여러분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해가지고 논문을 써야 돼. 영국 시하에 관해서. 100만 권 중에서 4개 필요한 책이 어딘지 어떻게 아실 수 있죠? 책 제목 몰라? 저자 이름 몰라? 못 찾아요. 좋아요. 저자 이름 알고 책 제목 알아요. 그럼 찾을 수 있나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1권부터 100만 권 전부 저자 이름 책 제목 읽으면서 가야 되죠. 50만 번째 꽂혀 있으면 50만 번을 읽어 50만 권 책 제목 읽어 50만 번째 김중태 시메트리 이런 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작자들이 만드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단 한 방에 50만 번째 책에 내가 갈 수 있을까요? 50만 권을 쭉 읽고 지나가다가 운 좋게 걸리면 김중태 시메트리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획기적인 인덱싱 기능이에요. 색인. 저자 순으로 도서관에 있는 카드 있죠. 저희 80년대 컴퓨터 대신에 그 카드를 썼어요. 카드를 따라 드립니다. 저자 순으로 보기. 김중태, 이날이 해가지고 기억린 순. 근데 저자 이름 몰라요. 왜냐면 선생님이 저자 이름 알려주면 좋은데 또 책 이름 주는데 전혀 없어요. 책 이름 알면 좋아요. 책 이름을 보기. 근데 그것도 몰라. 그냥 영국 문학에 관해서 논문을 써야 된다. 그밖에 몰라 주제는.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죠? 카테고리식으로 분류하기를 원하죠. 그 역사책, 소설책, 문학책, 이공계책, 컴퓨터책 중에서 문학에 가면요. 서양 문학, 동양 문학, 서양 문학 가면 영국 문학, 미국 문학, 미국 문학, 영국 문학 가면요. 시, 소설 이렇게 근대는 그 차례대로 십진법 분류대로 탁탁탁 나오는데 그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그 카테고리 분류가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서작자나 정박자들이 그렇게 꿈꾸면 어떻게 한 방에 50만 번째 책에 바로 클릭해서 갈 수 있냐가 바로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원하는 게 바로 하이퍼텍스트라는 건데요. 비선형 이거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수백 년 동안 고민했는데 해결을 못했는데 이 하이퍼텍스트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해 준 게 누구죠? 테드 넬슨 박사죠. 64년에
하이퍼텍스트란 말을 딱 써요. 그러면서 정의를 내립니다. 하이퍼텍스트는 비선형으로 비순차적으로 읽고 쓰기 가능한 텍스트다. 나뭇가지처럼 갈래 뻗을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텍스트라고 나와요. 자, 60년대 이런 말 여러분 들으면요.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됐을 테고 저 같은 머리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책이 있는데요. 얘가 나한테 선택을 강요한대요. 이해가 됩니까? 얘가 나한테 무슨 선택을 해? 종이책은 안 돼요. 얘가 일쪽을 내가 보이는데 갑자기 스토리 해가지고 재밌다 그랬더니 얘 갑자기 샤락 해가지고 200조 딱 넘어간대요. 점핑을 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이책에서는 불가능한 개념, 이해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뭔 소리야? 얘가 어떻게 1쪽에서 100조로서 갑자기 넘어가? 그렇죠? 3일절에서 딱 보다 유관순 누르면요. 백과사님 가서 기억니은 이걸 이음, 우유, 요요, 기호, 고고, 과거수 이렇게 해가지고 유관순을 찾아보는 거지. 3일절부터 갑자기 유관순 딱 난 그 페이지가 갑자기 유관순 페이지 딱 바뀐다. 이건 마법이죠, 마법.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얘가 나한테 비선형 읽고 쓰기 가능하고 대화를 하고 이 개념을 만들어주니까 개념이 만들어지니까 드디어 그 개념을 구현하기 시작해요. 과학자들이요. 그래서 69년에 하이퍼텍스트 에디터가 나와 등록 쭉쭉 나와가지고 70년대 뭐 비즈가 나와 뚝뚝 나와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눈앞에 드디어 그럴싸하게 나온 게 뭡니까? 87년에 나온 빌 애킨슨이 만든 하이퍼카드예요. 애플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애플이 상당히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보면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도움말이죠. 도움말. 여기에서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 딱 가죠. 요게 바로 그 하이퍼카드예요. 이게요. 백과사전 시들은 그렇게 하죠. 3일절에서 유관순을 딱 클릭하면 유관순 페이지 바뀌죠. 지금은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은. 종이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종이에서는 저기까지 서가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뭐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바뀌는 게 당연하지만은 87년에 이게 처음으로 사람 눈에 보인 겁니다. 클릭하면 도움말이 딱 나오게. 클릭하면 그렇게 하게. 이게 하이퍼텍스트인데 이 하이퍼텍스트를 갖다가 인터넷에다 결합시킨 게 웹이에요. 팀 버닝스 박사께서. 근데 그 개념을 만들었는데 세계관을 만들어주니까 세계를 만드는 거죠. URI가 그래서 난 겁니다. 주소라는 게 뭐죠? 세계죠. 우리 집 주소가 다 세계예요. 거기에서 했는데 그 세계를 동작하려면 언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만드는 게 하이퍼텍스트 마커 랭귀지. 랭귀지를 만들어야만이 클릭하면 뭐가 돼요. 랭귀지만 만들어도 안 되죠. 랭귀지가 또 서로 소통해야 되니까 이동한 수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만들죠? 브라우저까지 만들어주고 이것도 다 만들어줍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줘요. 그게 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응?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웹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 웹에 접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클릭하면 이 사람한테 가게 될 거예요. 소셜이 바로 그 전초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사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연결 접속된 사람을 보면 카페 가면 요즘 접속된 사람 나오면 클릭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갖고 다니는 또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이 다운받은 앱이나 사진이나 비디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에 그거를 공유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서버에 올린 페이지만 공유했었는데 홈페이지에 앞으로는요. 그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분명히 스마트폰이나 PC 뭔가 갖고 다닐 거라고요. 그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온라인상에서요. 저 온라인상에서 지마켓을 딱 보고 있는데 옆에 멋진 아가씨가 보이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주변 사람 안 보였죠? 그동안에는요. 페이지만 보였지 않습니까? 그 페이지 청바지 보이는데 청바지를 보이는 10명의 아가씨가 보여요.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동차 제품 사는데 옆에 멋진 여성이 있으면 여자분이 자동차 제품 좋아하세요? 작업을 그려가지고 어머 저도 자동차 좋아해요. 그러면 어디서 하세요? 그거 다 결혼하잖아요. 무슨 일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 형님이 친형님이요. 대전에 가가지고요. 아가씨 세무서 어디에요?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랑 결혼했어요. 우리 형수님이에요. 세무서는 물어봤으면 저기하고 알려주고 가야 되잖아요. 아마 보다 우리 형수님이 괜찮네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끌고 갔겠죠. 세무서까지. 예. 온라인상에서 그래요. G마켓에서 자동차 품으로 클릭했는데 지금 혼자였죠. 혼자서 그 페이지 봤어요. 근데 앞으로는요. 10명의 남녀가 보여요. 얼굴 봤더니 예뻐요. 얼굴 다 이런 노출 안 할까요? 여자분이 자동차 좋아하세요? 저 자동차 좋아해요. 어디 사세요? 분당에. 어머 저도 분당에. 이렇게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자동차 사러 갔다 자동차 안 사고 연애라는 거죠. 그것이 노매드 앱입니다. 그러면서 음악 좀 들으실래요? G마켓에서 자기가 갖고 다니는
예, 비틀즈 노래라든지 샤이니 노래 갖다가 들어줍니다. 물건은 안 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물건 어때요? 이 청바지 어때요? 이거 원하시잖아요, 보면요. 이 여행 상품 어때요? 라고. 그래서 아까 했던 CIS 퀄리티 개인이 유연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그런 식으로 가지고 된 겁니다. 사례는 혹시 시간 되면 하려는데 시간 안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 지능에 관련돼 가지고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어떤 변화요? 텍스트 액티비티, 텍스트 날리지 시대로 가게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되게 됐어요. 거의 모든 지능은 누가 담당하느냐? 기기가 담당이 됐어요. 기계가 인류의 능력을 담당해야 되면서 인류의 능력은 퇴화를 해요. 그리고 인류는 그 눈을 딴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어떻게 되죠? 급격도로 이제 사라져버려요. 기억력은.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사라져? 최선의 기억력만 남기고 사라지게 돼요. 이래가지고 내비를 켜가지고 가시잖아요. 10년 전 생각했던 게 내비였죠. 5년 전부터 내비 쓰고 계시죠. 내비 전에 여러분들이 길을 다 기억하셨어요. 야, 김 과장 왼쪽이 삼성 오른쪽이 LG인데 우리 잘못 갔잖아. LG 가도 헤매다가 그때 거기 막국수 뭐 기억나지? 할머니 맛있었죠. 이번엔 잘 가자. 왼쪽 가서 사거리 나오지. 좌회전 하셔야죠. 좌회전해서 노란 집 옆집이죠. 거기가 우리 지사지. 여러분 옛날에는 10년 전에는 한 번 갔던 지사 다 기억해가지고 또 가라면 또 갑니다. 기억을 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방선대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직진하세요. 톨게이트 지나가지고 2,400원 내세요. 내라는 대로 다 내면 목적지 도착해 있어요. 기계가 하는 대로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요.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력은 뭐만 남게 돼 나중에요? 내비를 켭니다. 삼성 개발은 끝. 거기까지 여러분 기억력이에요. 네. 할까님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인류의 기억력은 그렇게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다 어디로 가죠? 서버, 클라우딩 컴퓨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휴대폰에 이렇게 보면 단추선이 수장님 계산기 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때 계산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1000억 단위는 그냥 다 암산했어요. 애들아 지금부터 계산하자. 2777만 더하기 3000원 더하기 2770 더하기 1200원은 하면 선생님 저 0.1초 티났습니다. 그 3277에 1234원이요. 이 정도는 해야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여러분 지금 371 곱하기 377 계산되시는 분? 안 되죠? 63 곱하기 77은 계산되시나요? 두 자리는? 잘 안 돼요? 13 곱하기 17인데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암산 능력 어디까지 떨어졌죠? 9981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 이상 여러분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9981까지 후퇴했어요. 암산 능력이요. 인류 암산 능력 없었어요. 언제부터요? 샤프의 전자계산기 등장하면서부터요. 내비게이션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길기억력은 없어져 버렸어요. 전화번호요? 여러분 지금 나 전화번호 10개 이상 외우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될까요? 나 100개는 외워야 하는 분요. 100개는 없을 테고 10개 이상 외운다. 전화번호. 10개 정도 돼요? 몇 개까지 외울 수 있어요? 지금요? 열 몇 개요? 많이 외우시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요. 저것도 자랑거리가 아닌 게요. 저희 10년 전에 영업사원은요. 500개, 1000개 못 외우면 걔는 영업사원도 아니었어요. 삐삐 딱 왔다. 아이고 김 과장님 바로 전화해야 되는 거고요. 김 과장 전화번호 몇 번이야? 1, 2, 3, 4, 5, 7, 8입니다. 바로바로 튀어나오지면 영업사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화번호 100개, 1000개 오는 건 그냥 누워서 딱 먹겼어요. 영업사원들에게요. 근데 언제부터 그걸 안 하게 됐죠? 휴대폰에 전화번호라는 저장 장치가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화번호 어디다 저장해요? 휴대폰에 저장하고 좀 있으면 그걸 어디에 저장합니까?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죠. 애플 서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KT랑 연동하고 싱크시키죠. 지금도 보면요. 아웃룩이라는 거. 에버노트라는 이런 식으로요. 노래방 잡아서 노래 못 불러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때문에 내가지고 형식지 바로 익스플리시트 날리지는 의미가 없게 됐어요. 토익을 갖다 900점 한다. 기가 대신 다 번역해 줍니다. 아니면은 꽃일을 외워야 된다. 우린 100개 외우는 건데 벌벌던데 되면은 꽃일은 100만 개 나와요. 카메라 되면 꽃을 딱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라일락하고 전부 쫙 나와요. 나뭇잎에다가 카메라 되면 나뭇잎 분석해가지고 이거는 떡갈나무, 단풍나무 2만 개 나무 종류 다 구별돼 나와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요. 쇼핑할 때 네이버를 이용해서 쇼핑한다. 내가 후배들 보면요.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버섯 모양을 다 외우고 갔어요. 외워가지고 갔는데요. 그랬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거.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송이버섯 사오라 그랬거든요. 근데 송이버섯 모양 몰라요. 느타리 버섯, 쌀이 버섯, 표고 버섯. 어떻게 합니까? 버섯이 많은지 잘 모르면은 표고 버섯하고 스마트폰 딱 치면은 네이버에 표고 버섯 딱 뜨잖아요. 얘랑 같은 모양이네. 그래서 걔를 가져와요. 내 후배가 그렇게 지금 버섯을 사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좀 미련한 짓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카메라 딱 찍어보면은 송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증강현실로 뜨는 게 제일 낫죠, 보면요. 이렇게 쭉 되고 있으면요. 그죠? 예. 설사 여기 아무 버섯 표시 없더라도 카메라 이렇게 쭉 지나고 있으면 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쌀이버섯하고 화면에 떠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거예요, 보면요.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바로 익스플리시트 날리지에 관련된 가치는 없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텍스트 날리지에 관련된 것만 남게 된 겁니다. 지식에 관련돼 가지고. 텍스트 날리지가 뭐죠? 형식화될 수 없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잘 친다. 이건 음악을 많이 들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서예 글씨 참 잘 썼다. 미술 서예를 많이 감상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만 시간을 피아노 치지 않으면 피아노를 연주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통역은요. 기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업은 전부 다 뭘로 가야 돼요? 바로 이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 보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에요. 96년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1달러C로 갔어요. 직원 명단 쭉 봅니다. 그 당시 애플 분기 1조 적자예요. 누구도 못 살리는 기업인데요. 어떻게 합니까? 명단 쭉 보더니 조나단 아이브를 딱 지목하죠. 네가 컴퓨터 디자이너라. 왜요? 왜 컴퓨터가 맨날 10년 동안 시커먼 쇳덩이야.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구 시커먼 쇳덩이로 안 하잖아요. 앵글러요.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 비데 시커먼 쇳덩이로 안 하잖아요. 뭘로 하죠? 빨갛고 하얀 예쁜 색으로 만들죠. 집에 어울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나단 아이브의 전직 디자인이 뭐였죠? 직업이? 변기 디자이너예요. 야 변기 디자이너. 네가 집에 어울리게 가구를 디자인한 적 있네? 네가 디자인해봐. 그래서 이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 당시 조나단 아이브는 몇 살요? 30살의 새파란 어린애였어요. 그 30살의 새파란 아이한테 분기 1조 적자라고 하는 애플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아이맥이죠. 아쿠아마린의 반투명. 어마어마하게 예쁘죠. 지금도 이렇게 예쁜 컴퓨터 없죠 보면요. 예. 한 달에 80만 대 팔리면서 애플을 1년 흑자로 만듭니다. 애플에서 컴퓨터가 아닌 최초의 가전제품 아이팟이죠. 그럼 누가 만듭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두 놈이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팀은 그런 사업한다, 신사업한다. 그 당시 애플은 주가가 3분의 1로 빠질 때였어요. 시가총액 왜요? 2001년 나스닥 빠질 때입니다. 아까 했던 네스케이프 라이코스가 돌아가실 때 익사이트가요. 애플은 내리막길이었어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음원 사업을 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팀은 이렇게 해요. 김전무, 음원 사업 좀 어떤가? 회장님 알아볼까요? 이제 국장, 부장, 과장, 대리가 쭉 가 시장 주세가 다시 쭉 올라오면 음악은 아무튼 김용기에서 음원 시장 좋아요. 도시락 만들을까요? 사이트? 아이리브 우리가 인수할까요? 이렇게 이제 음원 사업을 전무급에서 맡아요. 그렇죠? 음원 사업 보면 전무급이 된다. 애플은요. 야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좋은 놈이 누구니? 아이고야 토니 파데라 인스탄트 두 인간이죠. 저 두 인간은요. 밴드, 오페라, 성가대, DJ 다 놈들이야. 아 둘이 와봐. 그렇게 음악 좋아하니? 아이, 음악 이러면 죽고 못 살죠. 애플은 그만둔다. 시장 조사해봐라. 2001년 예리 스컹크 웍스를 발동해요. 3개월 시간을 줘요. 5월에 옵니다. 어떻디? 아유 시중에 있는 거 개판이에요. 그런 걸 음악 못 들어요. 나라면 저거 짜증나서 못 들어요. 왜? 아 나라면 한 3,000곡, 5,000곡 놓고 싶은데요. 이건 뭐 10곡 안 들어가면 땡이야 CD는. MP3 3-4곡 들으면 땡이에요. 아 이거 싫어요. 그래? 3,000곡 어디다 넣냐? 하드디스크 넣으면 되죠. 아 좋은 아이디어. 야 하드디스크 넣으면은 3,000곡 넣으면 중간에 있는 곡은 1,500번 다음 곡 눌러야 되잖아. 1,500번 다음 눌러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해갈래? 그러네? 한 번 누르면 딱 한 곡, 따닥 누르면 10곡, 샤라락 1,000곡. 가속 기능 넣죠. 그 당시 그런 기술 전혀 없었죠. 중요한 건 욕망을 먼저 얘기를 해요. 3,000곡을 놓고 다니시다가 제일 중요한 욕망. 여러분 3곡하고 3,000곡 어떤 MP3 원할 거예요? 당연히 3,000곡이죠. 좋은 욕망. 그거 기술은 해결하면 되는 거야. 누가 만들까? 우리들이 만들게요. 음악 좋으면 잘 만들겠지. 또 말단 직원 둘한테 젊은 애한테 애플의 운명을 맡깁니다. 언제까지 나올 수 있니? 올해 크리스마스면 땡인데 만들어 볼게. 단 5개월 만에 만들어서 10월 달에 아이팟이 나와요. 둘이서 5개월 만에 만든다. 물론 여러 팀이 협조는 받았습니다만 얘기는 기획을 해가지고 만들면 단 둘이 한 거예요. 말단 직원 둘한테 애플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잡스예요.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얘기한 게 뭐죠? 이 친구들이 애플이라는 신화를 성공할 때는요. 토익 9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영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기 디자이너. 네가 변기를 제니스가 잘하겠지. 니들이 음악을 잘하니까 잘하겠지.
구글 이거 로고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 아세요? 데니스 왕이 만든 거예요. 황정목 씨. 한국 사람이죠. 레리 페이지하고 세르게이 브린이 공돌이죠. 예, 공돌이죠. 둘이 구글 로고 만드는데 되게 촌스럽게 만들었죠. 뭐 제목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황정목 씨가 가서 그럽니다. 어이, 회장님, 페이지 형. 아, 형들은 공돌이라 너무 로고가 촌스럽게 만들었잖아. 다 우리 로고 촌스럽대. 우리 항상 그 얘기했어요. 야, 참 촌스러운 로고라고. 내가 소시적에 미술을 했잖아, 미술. 황정목 씨가 언제 미술했죠? 아, 이 친구는 참 직업이 웹마스터예요. 구글에는 공식적으로 디자인이라는 직업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까지요. 디자인은 그냥 황정목 씨는 웹마스터입니다. 근데 이 말에 따라서죠. 내가 소시적 미술했지. 언제 미술했죠, 이 친구가? 황정목 씨가? 고등학교 특별활동부가 미술활동부였어요. 내가 고등학교 특별활동 미술했잖아. 봐, 내가 한번 예쁘게 해볼게. 예쁘지? 예쁜데, 네가 더 그림 잘 그리네 나보다. 페이지보단 그림 잘 그리죠. 예뻐. 바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지금은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전 세계 포털들이 때때만 되면 한글날에 한글 로고 바꾸고 크리스 추석 때는 저기 송편 그림 올려주고 그러죠. 로고요. 고등학교 미술부 소시적에 그 경험 살려서 만든 게 세계의 포털 문화를 바꿔놓은 거예요. 경험.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딴 거는 다 기계가 잘해요. 검색도 기계가 잘하고 머리 이외에도 기계가 잘하고. 이건 사람이 잘했던 아직까지 이게 지금 세계의 구글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지메일도 그렇게 나온 거고 구글 뉴스도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이 기계가 당분간 따라하기 힘든 점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문화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은 왜 이렇게 로고가 촌스러워요? 파란색이 동그랗게 참, 에이, 내가 잘 봐요. 오렌지색 삼성 예쁘죠, 회장님? 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삼성 안 되는 거예요. 삼성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삼성의 그 간부과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가서 이런 얘기 해주는 거죠. IT 트렌드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송인혁 선임이라고 있어요. 선임이니까 말단이죠. 예, 젊은 친구입니다. 예, 똑똑해요. 예. 이 친구가 트위터를 너무 좋아해요. 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고 트위터 파트면 눈이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공돌이가 볼 때는요.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이쪽도요. 예, 인문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트위터에 미쳐가지고 186명의 트위터 친구한테 글을 모아가지고 모두가 광장에 모여다 책을 만들었어요. 과거의 삼성이었으면요. 야, 송선임, 너 맨날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래? 맨날 트위터 나오고 말이야. 회사도 트위터 집에 또 회사에 어떻게 할 거야? 너 같은 회사 우리 회사 안 맞아.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올해 삼성은 다릅니다. 야, 송선임. 야, 네가 그렇게 트위터를 좋아하고 트위터에 대해서 책까지 내고 그렇게 트위터를 잘 알아? 소셜은 네가 잘 알겠네. 이번에 우리 삼성 그룹에서 그룹 차원이라는 행사하는 거 있지? 테덱스 삼성. 그거 네가 맡아봐. 말단 송인혁 선임이 테덱스 삼성이나 그룹 행사를 맡았는데 잘했죠. 왜요? 소셜을 너무 잘하는 친구거든요. 무엇을 어떻게든 잘하는 친구거든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인재상이 바뀌는 겁니다. 삼성도요. 세상에 관한 지식에 관한 보는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삼성이 작년에 선방적으로 주가를 방한 거예요. 작년 연초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무너진지 보셨죠. 애플 아이폰 나오고 나서요. 2년 전에 스마트폰 우리나라 안 썼어요. 작년까지도 안 썼습니다. 작년 초까지도요. 작년 초 1월 달에 삼성 뭐 만들고 있었죠? 옴냐2나 만들고 있던 회사였어요. 윈도우 모바일 폰. 근데 그 2년 사이 얼마 바뀌었습니까? 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닌텐도를 본받으세요. 닌텐도 지금 하나도 안 팔려요. 적자 났습니다. 이번 분기에. 예. 넷북 에이서 대만의 중소기업을 본받으세요. 넷북 에이서 하나도 안 팔린다. 에이서 받아오라 그랬어요. HP PC 사업 접었어요. 예. 델, 도시바 지금 난리 다닙니다. 삼성이 못 찾아든 기업 노키아 10년 동안 한 번도 발끈도 못 찾았어요. 세계 시장 40에서 50%. 우리 삼성 언제 12%에서 20 한번 찍어보나 20을 못 찍어가지고 헤맸는데요. 노키아 2년 사이에 이 노키아가 10년 전에는 애플의 100배 되는 회사였어요. 지금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서 1원으로 역전됐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제 삼성이 노키아를 살 수 있어요. 20점을 삽니다. 2년 사이 일어난 일들이에요. 모토로라는요. 우리 삐삐 하면 모토로라 했죠. 모바일 하면요. 레이저 없어졌어요. 회사 없어졌습니다. 구글에 팔렸어요. 이름만 남아있는 거지 모토로라 회사에서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원래 회사는요. 팔려 나왔어요. 왜요?
1년 만에 46% 매출 감소예요. 1년 만에 반토막 났어요. 작년에 삼성 매출 반토막 났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정신 없어요. 삼성전자 매출 반토막 나면 우리나라 어떤 상황이죠? IMF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에 삼성 흑자 유지했고요. 시가총액 방어했어요. 전 세계 IT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시피 하는 기업이에요. 그게 왜 그게 가능한 거죠? 변화에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체질을 바꾼 기업이 삼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하이퍼테스트 문화 형식 이렇게 갖고 이게 미래예요. 얘기하려면 종일 걸립니다. 이거 책 한 권 따로 제가 써드렸죠. 하이퍼세대란 책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결국 중세가 이렇게 돼 있었죠. 하류층이 있고 그 위에 중인 계급 아니면 기사층이 그 위에 왕족하고 성직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활자를 통해 가지고 정보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식구조가. 이게 지금 지식구조예요. 근데 지식구조는 뭐하고 구조가 똑같죠? 부와 권력의 구조랑 동일하죠. 예,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부 잘한 놈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연고대 나와가지고 돈 잘 벌고 중간층에 적당히 공부한 애들은 중산층 되고 공부 못한 애들은 밑에서 이제 하층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재 사회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하이퍼 테스트가 되면은 위층이 이렇게 중간층이 없어져 버려요. 다 밑에 층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왜요? 머리가 다 돌되는 거예요. 내비 켰다, 삼성 켰다 이것까지만 이제 알고 나머지 기억이 없잖아요. 보면요. 노래방 자막, 예전 노래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상류층은 더 잘 살게 되는데 이 중류층이 없어지게 돼요. 다 밑으로 가가지고 그냥 기계만 의존해서 살게 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인터넷에만 의존해서 살게 돼요. 이 모든 걸 인터넷이 된 때 중류층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옛날에 중류층이 다 암기를 했었거든요. 적절한 수준으로 중간 정도를 암기했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면서 바뀌게 되는데요. 이런 시대로 가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고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자녀가 잘 살고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요게 넓어져야 돼요. 이 중류층이 넓어지는 사회가 경쟁력 있는 사회예요. 경쟁력 사회입니다. 요 얘기는 아마 저한테 만약에 첫 시간에 오늘 제가 세 번째가 아닌데 첫 시간에 제 책 가지고 있는데 201 아이템이요. 그 내용 때 잠깐 나왔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오버랩되는 세계로 가는 것이 바로 향후 몇 년 이내에 일어난 일이에요. 옛날에는 온라인의 정보는 온라인에 있었어요. 오프라인에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온라인의 정보는 오프라인에 겹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라인의 욕망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런 거 그런 거죠. 옛날에는 만약에 쌍꺼풀 수술했다. 어떻게 됩니까? 실명하면요. 네이버 KBS에서 얘기해보고 KBS 안 되면요. 온라인 카페 글 써요. 김종태 성의가 절대 가지 마세요. 돌팔입니다. 근데 글 쓰면은 2분대 밀려요.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카페에서 하루 전에 올라온 글들 수천만 개 글들 한 번도 안 보죠. 네이버 다음 카페만 1,500만 개입니다. 게시판이 수천만 개고요. 그죠? 한 카페당 20개씩만 잡아도 몇억 개고 게시물 수천억 개예요. 한 게시판마다 아무도 안 보는 수천억 개 게시물이 있어요. 왜 그래? 앞으로는요. 자기가 쌍꺼풀 수술 어때? 체크인해볼까? 체크인 딱 하면요. 휴대폰에 바로 등록 뜨죠. 여기 평가가 있고 여러분 그렇죠? 실명했어요. 돌파입니다. 바로 뜹니다. 저 가게 망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해운대 리베라 호텔. 체크인했더니 낡았어요. 인터넷 안 돼요.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써주고 하셨어요. 작년 같으면은 자기가 리베라 호텔 어때? 자요. 아침에 입이 이만큼 나죠. 아유 낡고 인터넷도 안 되고 짜증나고 그냥 서로 올라가서 짜증내면서요. 앞으로는요. 자기 한번 체크인해볼까? 체크인. 낡았어요. 인터넷 안 돼요. 자기가 딴 호텔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온라인은 정보가 오프라인에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건물에 이렇게 딱 되면 건물 전 두 놈 떠다니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IC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ICT에서 인포메이션은 기기가 담당해요.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앞으로요. 그런데 나머지는 게 뭐가 있냐? C가 남았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거는 기계가 담당을 안 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담당은 난 기계를 갖다가 예쁘다고 생각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누구를 예쁘다고 생각하죠? 김태 씨나 이런 분을 예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분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가지고 있죠. 그 욕망요. 그거는 당분간 기계가 대체 못해. 즉 기계가 대체 못하는 거는 감성밖에 없어요. 인포메이션, 지식은 기계가 훨씬 더 대체를 잘합니다. 여러분 계산기 쭉 두들겨 가지고요. 계산 합산이 10만 5천 원 나왔는데요. 친구가 그래. 내가 암산이니까 10만 1천 원인데? 그럼 여러분 친구 말 믿나요? 안 믿죠. 야, 네 머리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비가 오른쪽이 인천이라고 딱 가르쳐 주는데요. 친구가 내 기억엔 왼쪽인 것 같은데 여러분 친구 말 따라서 왼쪽으로 갑니까? 내비 따라 오른쪽으로 갑니까? 친구 말 안 믿죠. 예, 기계 말을 믿는 겁니다. 기계가 지식은 인포메이션 담당이에요. 나머지는요. 전부 다 기계가 결국 남는 거는 커뮤니케이션만 남게 돼요. 기계는 커뮤니케이션 아직 할 능력이 없어요. 감성을 갖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구글 이후 시대가 되더라도 커뮤니티 쪽이 결국에는 사람이 담당하는 게 돼. 여기에 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소셜이다 뭐죠? 인포메이션 아니죠. 예, 감성입니다. 감성입니다. 이런 건 전부 기계예요. 되고 있으면 이렇게 올리고 돌리고 조이라 하면 기계 처음 보는 자동차 그냥 고장 고쳐져요. 매트리스 보면 헬기 조정법 하면 딱 나오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자동차 고쳐집니다. 커피점은 어디 있지? 카메라 들면요. 280 다 뱉습니다. 요 방향 그대로 가면 던킨도 넣을 수 있어요. 울산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생 커피점은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울산대학생 몰라요. 저는 딱 들으면 280. 울산대 정문에 있어요. 처음 간 저는 거기에 있는 거 압니다. 꽃을 찍으면 꽃정보 뜬다는 거 아까 얘기를 했죠. 예. 결국에 앞으로 신규 성장 동력이라든지 비즈니스는 소통이 결합된 감성 IT밖에 안 남아요. 거의 이거밖에 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통이 중요한데 소통은 요즘 잘 되고 있어요. 소통이라는 걸 갖다가 장기영 사장님, 단군의 땅을 만든 마리텔레콤 사장님이시죠. 그분이 며칠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소통은 잘 된다. 외국도 그렇고. 소통이 뭐죠? 끼리끼리는 잘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끼리 잘 되고 지인끼리 잘 되고 여자친구하고 우리 서울대 친구끼리는 잘 된다는 거예요. 상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류층이 하류층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집단하고 이제 노동자하고 경영자가 충돌하죠. 그래서 상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 참 말이 맞아요. 조승희 버지니아 공대 버지니아 테크에서 33명을 죽고 보니까 32명이 죽는 셈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인이 묘비에 뭐라고 글을 써놨죠? 미안하다. 네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를 갖다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글을 써놔요. 30명을 죽인 사람인데 이 묘비를 만들어 놓고 지금도 촛불이 있습니다. 생화가 놓여 있고요. 이 친구를 갖다가 기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얘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사람 죽였을 거라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놈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요? 앞으로도 이렇게 친구를 외롭게 하면은 또다시 이런 사건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이 뭐 하는 거죠? 미팅 사이트예요. 2004년 만든 페이스북, 남자, 여자. 뭐죠? 우리 하버드 대학생들이 좀 잘 알자. 잘 알려면은 학적부가 필요해, 정보가. 페이스북이 뭐죠? 학적부는 뜻이야. 얼굴 사진. 여러분 학적부 보면 주민등록 사진 딱 하나 있고 본적 주소 이렇게 쭉 있죠 보면요. 예.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그걸 해킹해가지고 했더니 하버드에서 그렇게 하면 너 죽여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거 필요한 건데 소통을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지 소통이 되죠. 제가 무슨 과 여자인지 알아요. 여러분 대학 가면 제일 중요한 뭡니까? 제 어느 과 여자이니? 제 키니까 이거잖아요. 오로지 관심이 있잖아요. 저 남자 어느 과니? 정보를 주고봐요. 그래서 학적부를 올린데 우리끼리 올리자 해서 만든 게 페이스북입니다. 수천만 명이 지금 수억 명이 페이스북 통해서 소통을 해요. 상통을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FC네요. 저랑 좀 만나서 이렇게 하면서 사귀는데 전혀 나랑 상관없는 남녀가 밀고 당기는 밀당이라는 걸 하면서 서로의 자기가 원하는 걸 주고 받고 그리고 상대에게 문제가 된 것들은 하고 이렇게 소통한 걸 배워요. 아,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건 인기가 없구나. 이렇게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배려심 상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은 만나서 데이트 안 이루어지죠, 보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스탠퍼드대가 이번엔 뉴욕에 캠퍼스를 열죠. 스탠퍼드 하면 어떤 회사입니까? 구글과 야후 창업자가 나오는 회사예요. 제리앙이라든지 레리 페이지가. IT의 대표적인 인재 배출소인데 이런 걸 겪으면서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실리콘밸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 같은 기술에만 투자했던 동네였어요. 기술, HP,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여기에 동부에 있던 서부가 아닌 동부에 있던 주커버가 딱 해놔가지고 사람에 좀 투자를 해봐라 이놈들아 라고 딱 나와요. 그리고 사람에 투자를 해봐요. 사람에게 투자하면 뭐가 될까? 인문학에다가 소셜이라는 건 기술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소셜에 투자해봤더니 어마어마한 반응이 일어났죠. 야, 이게 소셜이 중요한 거구나. 결국에는 인문학의 발상지 동부 쪽으로 스탠퍼드가 발기록이 있는. 지금 스탠퍼드가 뉴욕에 가는 이유가 뭐죠? 뉴욕에 있는 인문학 기술과 우리 서부에, 동부에 있는 인문학과 서부에 있는 IT 기술이 접목을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의 기술만 가지고 세상을 논할 때가 아니고라는 얘기한 거죠. 저게 접목이 돼야만이 IT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까 했던 튜링이 뭐라고요? 기계와 사람이 결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걸 지금에서 구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요. 그래서 캠퍼스가 지금 이렇게 넓고 있는 거죠. 보면요. 결국 우리가 소셜 통해서 원하는 거는 욕구하고 세이프티, 안전성이에요. 마이스페이스, 나쁜 놈이죠. 예, 클럽 뭐 사우리 78인가 이런 회사입니다. 가서 하면은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결제하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무슨 로봇 프로그램이 어머 반가워요. 저하고 대화 좀 해가지고 대화하려고 그러면 돈 주세요 그래요. 대화하려면 2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만 원 딱 결제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아가씨 쪽지 없어집니다. 예, 로봇이 준 거예요. 이런 나쁜 거 빼놓고 마이스페이스가 생겨가지고 한참 성장했는데 이 책에도 나와요. 성장하다 어느 순간 정치 생기는데 이 왜 정치가 됐느냐? 마이스페이스는 익명제라 그래요. 마이스페이스 익명제이기 때문에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요. 실명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쌀도 왜 성공한 거죠? 실명제라 성공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연대 다녀요. 어머, 전 이대인데. 이게 연대 이대인 게 확인이 되니까 오빠 걔 연대 그런 애 있어? 응, 그런 애 있어. 괜찮아. 그래? 그런 개인이 가서 바하 좋아해서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가지고 바하, 아, 저도 클래식 한번 같이 들을래요? 이렇게 작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이 중요한 겁니다. 소셜에서는요. 감성에서 또 하나는요. 디자이어죠. 초이스죠. 만났는데 오크, 트롤 이렇게 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휴머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F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내가 원하는 남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원하는 남자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연대 다니면 뭐해요? 서울대 다니도. 예,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남자, 이거를 누가 해주죠? 그게 검색 엔진이 해주는 거예요. 지식인이 네이버 지식이 해주는 거고 구글이 그런 걸 해주는 겁니다. 검색을 딱 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서비스가 결국에는 이기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돼야만이 이건 계속 뭐가 떠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는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톡이 나와서 성공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이 몇 년 뒤에 될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람의 욕망이 바뀌고 욕망에 맞춰서 계속 신규 서비스가 나와요. 부엉이 날아갔다가 빈 부엉이 나면 심심한데 다음날 부엉이가 쪽지 들고 날아오면요. 하루가 즐거워지죠, 여러분? 쪽지엔 뭐 물고 오죠? 남자 물고 오는 거죠. 예. 살랑살랑 돛담배 저기 짝 때문에 다음날 보면은 배가 돌아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있어요. 남자나 태우고 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채팅이라는 게 이렇게 했어요. 싸이월드에 다니세요? 주소 어떻게 해요? 딱 싸이월드 보면, 예쁘시네요.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팀도 저랑 비슷하고, 싸바싸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요? 저건 마음이 참 잘 맞네요. 오늘 저랑 술 한잔해요. 좋아요. 그러면 어디서 만날까요? 부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연락이 한참 작업했는데, 난 서울 사람인데.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합니까? 1kg는요? 작업일상 뻐꾸기. 이런 건 다 뭡니까? 오늘 술 드실 분. 그러면 1km 내에서 뻐꾹하고 답이 오는 거예요. GPS가 달리는 휴대폰은요. 1km 내에서 나랑 똑같은 욕망, 솔로를 면하고 싶은 오늘 밤 같이 술 한잔 하실 남자, 여자가 모이는 겁니다. 1km 안 되면 5km, 10km 늘리면 이제 분당, 이렇게 늘어나죠. 예. 부산은 절대 안 걸려요. 예. 분당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게 자기 공개를 정보를 고치라. 내가 이렇게 예쁜 여자라고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남자들이 달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은 잘 찍은 사진들 해가지고 올린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나랑 똑같은 욕구인데 과거에는 이런 욕구를 찾을 방법이 없었어요. 소개팅 좀 해줘. 지인을 통해서만 선에 연결했습니다. 소개팅 통해서. 한 번 소개팅하면 그 다음에 또 부탁해 미안하죠. 야, 내가 지난 소개해준 내가 아끼는 여자 후배인데 임마. 왜 네 거부해 임마. 얼마나 예쁘고 착한데. 됐어 너한테 소개 안 해줘.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이건요. 무한대로 그냥 소개를 받습니다. 자기는 직접 하기 때문에. 자기랑 똑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계속 만나요. 결국에 프로피트 모델도 수익 모델도 결국에는 소통 그 자체예요. 이게 전부 다 소통 모델을 한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이 아가씨 남자들이랑 얘기하면서 몇 억 벌죠? 하룻밤에도 몇백 봅니다. 놀랄 거 아니에요? 이 아가씨가 여러분 날씨 덥죠? 11월인데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뭐 하죠? 이 방송을 남자들이 보고 수익 모임. 그러면 뭐 합니까? 돈을 3만 원, 5만 원 던져줘요. 왜 던져주죠? 내일은 좀 불러달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5만 원 딱 던지면 어머 김종태님 5만 원 땡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그거 듣겠다고 5만 원 던져주는 겁니다. 예. 웃을 일은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지디른 오빠가 팬 여러분 감사해요 선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팬 여러분 홍길승 양 어디 있어요?
홍길순 양 장갑 너무 고마웠어요. 따뜻했어요 하면요. 홍길순 양 얼마짜리 장갑 사줄 용이 있죠? 100만짜리 버버리 장갑도 사줍니다. 예. 오빠가 내 이름만 부른다면 100만짜리 장갑 바로 명품 장갑 선물해줘요. 오빠가 나를 깨어준다면요. 여러분 남이섬 가보세요. 용사마가 기댔던 기둥이야 여기가. 지우삼하고. 이거 기둥 이렇게 만들려고 500만 원 내고 관광 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아주머니 기둥 만지지 말고요. 배영준과 뽀뽀하세요. 사진 찍어서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 500만 원 내고 기둥 만지러 사성 관광 남이섬 갈까요? 용사마 배영준이랑 끼얹고 500만 원 낼까요? 500만 원 내고 끼얹습니다. 술집에 템프로 왜 100만씩 내고 가는데요? 얼굴 예쁜 아가씨 한번 보겠다고 가는 거거든요. 김태 씨를 만나게 만날 수 있다. 제주도에서 바로 휴가 내가지고 올라올 사람들 수만 명입니다. 예. 소통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거 다 그런 것들다. 테드 90년대부터 그 동영상 강의에서 좋은 강의했죠. 그런데 인수하기 전 크리스 앤더슨 인수 전까지는 별 볼일 없었어요. 인수하더니 뭐죠? 오픈해야 된다. 모르니까 안 나는 거다. 그래서 오픈합니다. 강의를 모두 오픈했으면 강의 내용 다 공개된 거잖아요. 그럼 100만짜리 강의 돈 내고 가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 300, 400명이 갈수록 강의료는 비싸져요. 지금 700만 원입니다. 왜 강의료가 비싸지죠? 다 볼 수 있는데요. 소통하러 가는 겁니다. 700을 내고 올 정도면 상류층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강의 끝나면 집으로 안 보내고요. 이렇게 수강한 여러분들을요. 좀 이따 가라오케 하고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게 하고 아침에 조깅까지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소통하게 해요. 서로 간에. 상통하기입니다. 여러분 구글 개발자 데이라든지 애플 WWDC 개발자요. 그거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 주고 있잖아요. iOS 5 발표하는 거 0.1초면 한국에서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콘텐츠는요. 그 콘텐츠를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훨씬 편해요. 앉아가지고 보는 게. 왜 갑니까? 전 세계 개발자 만날 수 있거든요. 너 어디서 왔어? 일본? 너희는 뭐 개발해? 우린 이거 개발하는데. 이러려고 거기 가는 겁니다. 3년 전에는 한 달 걸렸어요. WWDC 애플 개발자들 이거 표판도 한 달 걸렸어요. 작년에는요. 일주일 만에 팔았죠. 올해는요. 단 하루 만에 팔았죠. 내년엔 더 빨라지겠죠. 왜요? 가니까 좋거든요.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발표는 그냥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소셜한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레벨, 뎁스라고 할 수 있죠. 레벨하고 퀀티티, 양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거 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이 퀀티티에 많이 집중했어요. 구글도 그렇고요. 많은 양을 검색하는데 그건 검색에서 퀀티티는 벌써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건 라이코스하고 이사이트 시절이었죠. 보면요. 지금은요. 질이 중요하죠, 여러분. 딱 검색할 때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와야 되죠. 소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이 집 맛있어요. 100명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원빈의 팬이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원빈이 매일 들르는 집.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예요. 그럼 그 집 가서 죽치고 있는 겁니다. 원빈의 팬은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원빈이 어느 집을 가느냐. 100명이 이 집 마실 때 소용없는 거예요. 원빈이 가는 집은 내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나랑 음식 취향이 비슷해. 저는 맛집 갔는데 딱 마셨는데 김중태 원장이 미식가인데 이 사람이 음식 취향이 나랑 똑같네? 김중태 원장은 어떤 집을 좋아하지? 이런 게 중요한 정보란 얘기예요. 이런 게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뭘로 해요? 소셜에서 내야 되는데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가진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레벨하고 퀀티티 중에 하나라도 잡으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두 가지 잡는 건 어렵고요. 하나를 잡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집단체에서는 전부 다 뭐 100명이 참여해서 투표하는 게 10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게는. 내게 필요한 건 뭐죠? 내게 필요한 정보예요.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중요한 거고요. 아무리 이런 맛집이 좋다 그래도 내가 이거 난 피자 싫어하면 이거 100명이 평가한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맛집 또는 내가 원하는 원빈이 가는 맛집 내 애인과 같이 가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내게 필요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건 결국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인터넷에 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2개만요. 뇌에 관련된 것 같은데 뇌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BCI가 그쵸? 예, 브레인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척추 손상을 입은 매튜 네그레 사진인데요. 옛날에는 뇌를 통해서 좌우만 움직였어요. 지금은요. 상하 좌우 상당히 많이 움직입니다. 뇌에다가 전기적인 자극을 심어가지고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하면은 전기 신호가 바뀌긴 바뀔 거 아니에요. 뭔가 파장은 바뀌잖아요.
파장을 분석해서 이 신호가 오면 왼쪽이라고 얘가 생각했는데 그때 왼쪽이 오면서 그 파장이 오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상하로 해가지고 지금은요 상당히 많은 동작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동작. 앞으로 이 파장을 분석하고 파장을 더 해가지고 이 전기에서 보내는 신호가 이런 신호다, 이런 방향이다. 이거는 왼쪽으로 가라. 이거는 밥 먹고 싶다. 이렇게 되면요 진짜로 뇌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인터넷 접속해서 인터넷을 진짜 매트리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그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그리고 정신으로 타자를 치는 것들 등등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2차 세계관계 바로 이런 시대에 열릴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뇌가 결국에는 인터넷을 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뇌, 몸을 못 움직이지만 뇌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움직이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뇌가 인터넷이 하나의 뇌예요. 근데 인터넷은 뇌가 하나입니다. 사람은 50억 개의 뇌를 갖고 있는데 50명이면요. 50억 명이면. 하나의 뇌니까 뭐죠? 공유를 하게 돼요. 혼자 독점 못합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요. 소유 시대가 끝난다는 거죠. 조용필 1집 CD가 없다. LP판 없다. 여러분 노래 못 들어요. 여러분 노래 듣고 싶을 때 집에 테이프가 없어요. 산울리 1집. 그럼 산울리 1집 못 듣죠, 여러분? 그때는 소유하지 않으면요. 물도 전기도 그리고 앨범도요. 소유 안 하면 볼 수 없고요. 책을 소유 안 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만이 많이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덜 행복했죠. 노래 듣고 싶을 때 노래 들은 적 없습니다. 10년 전에 듣고 싶은 노래 들으려면요. 조용필의 1집 창밖의 여자 좀 들려주세요라고 라디오 DJ한테 신청하면 라디오 DJ 한 몇천 개 판 있으니까 이제 이종환 씨나 이런 분들이 한번 틀어드릴게요 하면 이제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1년에 한 번 조용필의 노래 한 번 듣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80년 90년대 원할 때 아무 때나 조용필 노래 못 들었잖아요. 판이 없으면요. 소유 못하면 지금은요. 공유가 됐지 인터넷으로요. 그 결과요. 아무 때나 조용필의 1집을 노래 들을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노래들이 다 멜론에 올라 있습니다. 네이버 뮤직이나 아이튠즈예요.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 될 수 있죠. 디지털 가능한 모든 정보는 공유로 가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침 저녁 원하는 노래 다 마음껏 듣고 있죠. 보면요. 언제든 네이버 신문은 마음대로 볼 수 있죠. 여기서 바로 기차표를 예약할 수 있죠. 친구 안부 옛날에 궁금해도 전부 비싸지고 못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연하장 보냈잖아요. 지금은요. 메신저로 MSN이나 네이트라든지 카톡으로 언제든지 해요. 밥 먹었니? 뭐 했니? 항상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어요.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내관에서 마지막으로 한 거냐면 여기 보면은 상카르데스 아주머니께서 박사께서 한 거 있죠. 여러분 이제 위나 간암 이거 판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제가 행동을 이렇게 하네? 제 간암 말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걸어다니네? 쟤는 위암 말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초음파, MRI, CT, 뇌를 들여다보고 뇌시경을 들여다보고 여기에 종양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아프지. 종양을 잘라내는 겁니다.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되는 게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문제가 여기 종양이 있네. 확인하죠. 초음파, CT, MRI. 그러면 잘라내면은 병이 치료돼요. 암세포를 잘라내거나 그러면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뇌에 관해서 오늘 쭉 얘기했는데 뇌질환 요즘 태어난 6명 중에 아이 중에 1명이 뇌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에요. 이런 주변에 잘 보면 알고 나면 뇌질환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폐증 환자 무지무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요. 다 집안에 꼭 숨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사 아가씨가 그런 거죠. 뇌를 들여다볼 수만 있다 그러면은 위를 들여보듯이 내시경이나 CT나 MRI로 뇌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뭔지 알 수 있다. 전극이 어디 쪽에서 문제가 있고 문제를 알면 그 문제를 치료하면요. 뇌질환도 치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친구, 이 어린아이 친구 있죠? 얘가 말도 못하던 애였어요. 근데 에그라고는 스캔 장비로 뇌를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네. 이 부분을 치료한 순간 한 달에 300단어 외우고 가라데 1등을 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희소식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부모들이 가지고 뇌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뇌도 들여다보면요.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뇌라는 걸 알면은 뇌질환 치료할 수 있고요. 뇌라는 걸 알면요. 인터넷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웃고 울고 떠드는지 우리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비즈니스의 모델도 여기 사실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책의 마지막 얘기예요. 인터넷을 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는데요.